살면서 수없이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게 바로 건강이죠.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이 1시간 동안 이 건강에 대해서 알찬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암의 시발점, 염증 잡는 버섯 특집 방송인데요. 네, 버섯은 미국 FDA가 10대 항암 식품으로 선정을 할 만큼 또 항암 작용이 탁월하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제필 씨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좋다고 말만 들었지 사실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보고자 귀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심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의학 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손효영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망 원인 2위인 심장질환과 비교를 했을 때 암으로 사망한 인구수가 3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아, 정말 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네, 사망 원인 1위라는 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암을 겪는다는 얘기인데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3명 중 1명꼴로 암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주제를 보니까 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증부터 잡아야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자, 암과 염증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염증, 특히 만성염증은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만성염증이 지속이 되면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염증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현대인들의 나쁜 식습관,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다양한 환경오염 물질 등이 우리 몸에 염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네. 염증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평소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염증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말씀드린 대로 버섯과 함께 이런 염증 질환과 암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럼 본격적인 버섯 특집 첫 번째 코너 제필 씨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 알면 알수록 더 유익한 버섯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버섯,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먹어오게 된 걸까요? 그 오랜 역사와 함께 맛보단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영지, 상황, 차가버섯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버섯의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최초이자 최고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는 버섯 세계사 시간입니다. 저는 제필 씨 저기 계세요. 제필이고요. 오늘 제 옆에는 유제필, 유익하고 재미있고 필요한 이야기 가득해 주실 귀한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김흥빈입니다. 개강 시즌이잖아요. 네, 막 개강했습니다. 제가 오늘 학생의 신분으로 교수님 강의 열혈 잘 학생. 듣고 A+ 받도록 대학생 하겠습니다. 같아요. 보는 순간 벌써 좀 다르게 감사해요. 생겼어요. 제 눈빛 보이나요, 네, 지금? 초롱초롱합니다. 반짝반짝해요. 제가 버섯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근데 너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좀 잘 안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관심을 한번 끌게. 네. 근데 보통 생물하면 동물, 식물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버섯은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버섯이 동물 아니면 식물? 네. 식물 아니 아닌가요? 너무 A 식물은 플러스. 너무 쉬운 질문 아닌가요? 틀리면 낙제인가요? 왜냐면 식물이니까. 아. 근데 반전이 있어서 동물은 아닐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식물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동물과 식물 다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동물, 식물 빼고 남는 거. 남는 거? 동물, 식물 빼고 남는 거? 네. 뭐죠? 제가 아까 전공하고 있는 거. 미생물? 그렇죠. 사실 거의 다 버섯은 F예요. 곰팡이의 일종이에요. 에이플 받기 어렵네요. 깜짝 놀랐죠? 식물. 버섯을 이 사람이 인류가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엄청 오래. 오래됐죠. 네, 엄청 그렇다고 오스피탈로피테쿠스 분들은 안 되셨을 아니죠. 것 같고. 거의 아니죠. 네, 하여튼 엄청 오래됐을 것 크로마뇽인 같은데요. 정도? 어떤 기록 근거를 보자고요. 근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오!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뭘까요? 뭔가 사람 같기도 하고 네. 동물 같기도 하고 지금 이거 괴물 같기도 하고 몬스터 같기도 하고. 이거가 9,000년 전 북알제리 지역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된 벽화예요. 네. 지금 여기 버섯이 그려져 네, 있는데요. 네. 버섯이에요? 여기 추측하기를 아마 저 사람은 그 당시에 추술사일 거라는 거예요. 맛있는 버섯도 있고. 네. 근데 어떤 버섯은 먹으면 기분이 희한해져요. 희한해진다. 황각, 독버섯. 네. 그런 거를 한 상태에서 이제 접시를 한다는 이런 그림이 남아 있으니까 버섯을 먹기 시작하면 이거보다 더
이전이겠죠. 그럴듯하네요. 우리처럼 지금 음식이 아니고 네. 신비스러운 어떤 그 무엇. 아, 그럼 이거네요. 옛날 사람들이 버섯을 신성시했잖아요. 신성시했죠. 그리고 버섯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네. 버섯은 갓푸드다. 갓푸드. 네, 버섯 위에 이 모자도 있고 버섯 갓. 네, 신성시도 하고 유머러스 하시네요. 다르다. 버섯은 갓푸드다. 너무 잘 센스쟁이네. 받았네요. 그리고 제 옆에는 갓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버섯 최고. 동양권에서 주목받고 있는 버섯. 나는 이영지. 아시네요? 나는 이영지. 허영진 안 하나? 허영지도 왔어요. 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컴백하신 허영지. 바로 어제 이 컴백하셨죠. 영지 우리 버섯인데. MZ 박사님. 엄청 MZ 세대시네요, 교수님. 아, 그래요? 네. 영지 하나로? 네. 아무튼 이 영지 버섯인데 지금 굉장히 이 표면만 봐서 광택도 나고 너무 느낌이 좋습니다. 딱딱하죠. 네, 딱딱하고요. 근데 영지 그 영자가 그 신령할 때 그 영자거든요. 중국에서는 옛날에 이거를 신령초라 불렀다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뭐 만년초라고 했다는 걸 갖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불로초라고 불렀대요. 아니 잠시만요. 불로초하면 진시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실제로 진시황이 우리나라에까지 사랑을 보냈어요. 불로초 구해오라고. 네. 그래서 와서 구해간 게 예. 영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게 인기가 많았고 그쵸. 그 증거가 그림으로 남아있고 그림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경복궁 가보셨죠? 네. 예, 그 왕이 앉는 뒤에 그림 쫙 있죠? 있죠. 뭐, 십장생. 그렇죠. 십장생 그 그림을 보게 돼, 십장생도에 보게 되면 학 보이고요. 우리 자라. 네, 거북이 보이고 소나무 보이고요. 밑에 땅에 보세요. 네? 소나무 아니에요? 그 밑에 빨간 애들. 이야! 그리고 이런 애들. 이게 영지예요. 그러네요. 저는 영지 어렸을 버섯. 때 그냥 이게 소나무 작은 소나무들인가 했더니 아니었네요. 영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옛사람들이 이거 좋은 줄 알고 네. 그러니까 먹다 보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기죠? 엄청난 독버섯이죠. 실제로 이 독버섯 갖고 꽤 잘못 먹어서 오히려 영생을 얻으려다가 반대가 되는 단명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일도 있었었죠. 아, 그러네. 교수님 말처럼 불분명한 버섯을 섭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되죠. 네. 구분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번엔 상황버섯. 이게 지금 뭐 하는 상황이야? 상황버섯 설명하는 상황이야? 상황극의 달인이 됐어요. 가능한가요? 웃으셔도. 이 정도는 에이플 가능합니다. 이런 개그 좀 빠지는구나. 열심히 설명하는 상황이야. 살짝 아재 스타일 나오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상황버섯입니다. 네. 아니, 상황버섯 이거 보니까 황금 같기도 하고요. 오, 진짜. 노라니까. 네. 얘가 처음 발견된 게 뽕나무에서 자라는 걸 발견했대요. 뽕나무. 뽕나무에서 뽕나무 상자. 상. 노랗잖아. 그러니까 누를 황. 상황버섯.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우리말로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말로요? 우리말이 따로 있어요? 노랑 버섯.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좀 뭐 같지 않아요? 이거? 이거 뒤에- 보면 이렇게 보면 뭐야 이거 약간 흙이 묻어 있는 좀 느낌인데. 진흙 같지 않아요? 뭔가 느낌이 느낌 비슷하죠? 네. 흙이 약간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 뒤에도 그렇고. 우리말로는 목질 진흙버섯. 목질 진흙버섯이요? 이렇게 네, 불러요. 얘가 이름이 되게 많아요. 뭐 상황도 있고 네. 우리말도 있는데 얘가 나무에서 이렇게 자라면 마치 나무에 이거 혀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 아 혀요? 혀 이렇게. 혀까지는 좀 가려워. 상상이 잘 안 되긴 하세요. 그래서 나무의 혀다. 수설. 수설. 약간 비슷해. 이렇게 보니까 좀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재밌는 것 같죠? 고대 의학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나무에서 자라는 노란 덩어리가 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 그 누런 덩어리가 혹시 이 상황버섯 맞나요? 그렇죠. 야, 너 큰일 했다 임마.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 네. 어떤 개념이 나오죠? 약초. 약초. 네, 건강한 개념.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전통 의학서들에 통해서 내려오죠. 네. 효능이 있다. 하는 효능이 예. 내려와요? 알기로는 네. 보통 뭐 염증 완화나 염증 완화. 뭐 종양 완화에 뭐 효능이 있다라고 전해내오는데 옛날 사람들이 잘 알고 한참 계시네요.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장내 미생물 조성에 영향을 줘서 그들의 어떤 변화가 또 우리한테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야.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차가버섯이군요. 오, 차가버섯. 아 차가. 안 보이고 기대되더라고요. 저기 왜 이렇게 차가우네. 바뀌는데요? 차가버섯입니다. 아니 사실 저는 상황이나 영지버섯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차가버섯은 이름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되게 생김새도 신기하게 너무 독특해요. 독특하죠? 네, 낯설고 석탄 같기도 하고, 네, 수석 같기도 하고, 제주도 가면 많이 보는 그런 돌 같은 현무암 같기도 하고, 또 초코빵 같기도 하고. 아주 추운 데서 자라는 버섯이고요. 네. 이게 이제 검은 보석이라고 불릴 만큼 얘도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는 그쪽 지역에서는 그런 버섯이죠. 차가버섯.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버섯이라는 게 네. 증거가 발견됐어요. 있어요, 증거가? 증거가. 오늘 많이 준비해 사진 한번 주셨네요. 보실까요? 뭐가 보여요? 잠깐만요. 지금 제 눈에 뭔가 미란님이 보이셨거든요. 예. 1991년에 알프스 산맥에서 네. 꽁꽁 언 상태로 발견됐어요. 그래요? 아이스맨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스맨이 얘를 가지고 있어요. 뭐야? 이거 말하는 거지, 차가? 네. 적어도 5천년 전이니까 네. 그 전부터 저 추운 지방에서는 진짜 버섯을 아차가네요. 가지고 치료용으로 사용해 왔다는 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야, 너무 신기한데요? 12세기에 오게 되면 네. 이 블라디미르라는 러시아 황제가 자기 입술에 난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차가버섯을 이용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와, 근데 입술에 종양이 나는데 이 차가버섯을 이용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렇죠. 도움을 받지 않았나 네. 생각이 되네요. 더 최근으로 오면 우리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의 문학가 솔제니친. 아, 솔제니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암병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건 실제로 이제 사람이 암이 걸려서 병동에 가서 자기가 이제 암 병동에서 거기서 본 상황들을 네. 약간 이제 좀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서 쓴 소설인데 네. 여기에 그런 게 나와요. 뭐죠? 내가 차가버섯을 먹고 암을 극복했다. 하는 표현이 이만한 나와요. 간증이 없네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약용으로 써왔고 효과가 있다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성분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있다면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뭐 암세포나 아니면 동물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실제로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어요. 최초이자 최고 버섯 세계사 오늘 함께 했는데요. 사실 저는 버섯을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고 더 좋아하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진정성 있고 즐거운 학생과 수업을 해서 A 플러스죠. 즐거웠어요. 자주 만나자고요. 자주 만나자고요. 제가 뿌듯하죠. 버섯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버섯에 대한 관심 앞으로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이플. 확실. 많이 바꿔주셨습니다. 네, 버섯은 자연이 준 정말 소중한 보물인 걸 알았는데요. A 플러스 그 자체였습니다. 네. 버섯이 미생물이라고 하니까 사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것 같았는데 잊고 살았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박사님? 네, 아마 제필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버섯을 채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네. 거예요.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분류해보면 미생물이 맞고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미생물 중에서도 진균에 속합니다. 진균. 네, 우리가 술 만들거나 된장 만들 때 사용하는 누룩이나 네. 또는 빵 만들 때 사용하는 효모도 이 진균의 일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버섯도 건강에 좋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진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버섯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 뭐 크기로는 대장급이 아닐까 싶은데 영양도 대장인 것만큼 풍부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차가버섯 같은 경우에는요, 독특하게도 살아있는 자작나무에서 자랍니다. 이 자작나무는 벌레도 먹지 않을 만큼 아주 강한 나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자작나무에 차가버섯이 자라게 되면 이 자작나무가 차가버섯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생리활성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낸 생리활성 물질들을 차가버섯이 자기 걸로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 성분을 갖게 됩니다. 차가버섯 이름 때문에 착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완전 욕심쟁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욕심쟁이 아차가.